경기 남서부와 충청, 경상 서부 내륙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보민이었습니다. KBS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걸 새롭게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혁신이 현대 산업에서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전통 산업에선 생산성과 일자리가 늘어날 만큼 늘어나서 한계치에 이르렀기에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야만 성장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사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서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혁신 지수를 발표하는데 한국이 올해 5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와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서 한국 순위였습니다. 독일이 10위, 중국이 12위, 일본이 13위였습니다. 또 올해 초 블룸버그가 자체 조사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는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의 연구 개발, 제조 능력과 첨단 기업들의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이번 주 청취자 여러분들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황현희 씨가 쓴 경제 에세이 비겁한 돈,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투자의 원칙과 기본을 담은 책 비겁한 돈을 받고 싶은 분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는 어렵고 주식은 더더욱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친절하고 정확한 주가 분석.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세요. 네, 염블리의 영양만점 주식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가 이 공영방송이라서 꼭 의무사항으로 이 방송법상 전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조기 시행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가 접종 조기 시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접종 완료 후 2개월 경과된 면역 저하자, 얀센 백신 접종자, 기본 접종 4개월 경과된 60세 이상 요양병원 및 감염 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기본 접종 5개월 경과된 50대 연령층, 우선 접종 직업군으로 경찰, 소방 등 또 추가 접종 기한이 이미 경과된 분은 예약 없이 SNS 및 의료기관 예비명단 활용해서 자녀 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오늘 주가 관련해서 주시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염 이사님. 네. 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아주 오랜만에 정말 큰 폭으로 올랐어요. 네. 지금 오늘은 좀 그렇지는 않죠. 오늘은 이제 소강 상태고 삼성전자는 좀 올랐고요. 이제 하이닉스는 보합에 끝나긴 했는데 정말 이제 사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때 기사 보니까 얼마 전에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 그러니까 실제로 인구가 한 900만에서 1000만 된대요.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분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대부분의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기분 좋았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게 왜 반도체 겨울이라고 그래서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때 8월이었죠. 8월 달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제 보고서 제목이 그거였어요.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온다.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 올 것 같다. 그래서 당시에 8만 원 중반을 향해 가던 삼성전자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7만 원 중반까지 이제 급락시킨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보고서 내용이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올라갔던 이제 배경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갑자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세계 3대 업체 중에 하나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거기서 D램을 만들죠. D램을 하니까 점유율은 하이닉스랑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 업체 주가가 갑자기 8%가 오른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예. 8%면 이게 굉장히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던 게 첫 번째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가 예. 인터뷰를 했는데 글로벌 반도체 칩 공급 부족이 그러니까 이징이란 표현을 썼더라고요. 영어로 딱 보니까 예. 그게 이제 완화되고 있다는 표현이더라고요. 이증.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게 예. 뭐냐면 삼성전자도 IR에서 얘기했던 게 반도체 칩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지금 고객사가 재고가 좀 많은 상태다. 그러니까 D램을 줘도 예. 다른 반도체가 없으니까 비메모리.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못 만드는 거죠. 그럼 예. D램도 남아 돌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제일 큰 위협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글로벌 칩 부족이 완화된다는 건 예. 그게 조금씩 해소된다는 얘기잖아요. 아, 메모리 반도체 말고 다른 반도체들이 완화되니까 예, 부족했던 게 풀리니까 재고가 이제 빨리 조금씩 소진될 수도 있겠다. 예. 이게 이제 근데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이런 거니까. 예. 그게 나오면서 주가가 제가 이제 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론 항상 체크를 하니까 예. 왜 그날 이제 첫 스타트부터 4%가 올라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 찾아봤거든요, 기사를. 예. 마이크론 CEO의 그 언급이 있었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일어나니까 8% 올라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찾아봤더니 미국의 주요 증권사 두 군데서 예. 목표 주가를 이제 올려버린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D램 시장의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나간다. 마무리된다. 그 시티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요. 예. 뭐냐면 이제 내년 1분기에 이제 기업용 서버 판매 전망이 예상보다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주요 고객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북, 구글 같은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드는 기업들 있잖아요. 예. 이쪽이 지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해버렸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워낙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더 증가할 걸로 보고 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또 에보코라는 곳에서 분석가도 예. 마이크론은 이제 탑픽 가장 예. 이제 선호하는 주식으로 목록에 올렸는데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마이크론이 8% 오르니까 월요일 날 개장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뭐 하이닉스는 거의 아침 시초가가 뭐 4에서 5% 떠서 시작을 했고 예. 이제 삼성전자도 한 3% 정도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이 확대됐고 또 외국인들이 그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또 오랜만에 공격적으로 매수하면서 어제 급등했는데, 근데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은 모건 스탠리도 8월엔 되게 좀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최근 그 보고서에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특히 내년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선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8월부터 미리 빠졌던 건데 이번에 이제 모건 스탠리 나왔던 기사 내용을 찾아보면은 4분기는 생각보다 덜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약간 톤을 바꿨어요. 자기네가 예상한 것보다 덜 빠질 것 같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애널리스트라는 게 뭐 사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뭐 이거 어느 애널리스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기 의견을 계속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수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바꿔버렸어요. 약간 이제 톤을 긍정적인 톤으로 좀 일부 바꾼 거죠. 완전히 좋게 보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뭐 나쁨의 강도가 100이라고 봤다면 한 50 정도로 이제 바꾼 거죠, 약간. 그래서 그리고 2022년도에도 재고가 좀 낮고 아까 이제 시티증권 얘기랑 비슷해요. 서버가 좋아서 다운 사이클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하락 사이클이 생각보다 좀 짧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으로 삼성전자를 그 내용의 보고서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추위가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죠. 뭐 시베리아급의 추위가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덜 추운 겨울이 오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반도체 겨울이라는 게 주가가 겨울인 게 아니고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를 낸 거는 반도체 가격이요. D램이 그러니까 굉장히 떨어질 거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반도체 그 D램 가격이 많이 겨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습니까? 아니 많이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고요. 실제 이제 지금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D램 고정거래가라고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계약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하는데 그 가격이 PC D램 가격은 약간 추운 겨울이에요, 사실은. PC 쪽은 그냥 10% 빠졌어요. 근데 서버가 4% 빠졌고 모바일은 좀 보합. 모바일 중에 어떤 제품은 또 오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빠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한 데도 많고 그리고 내년에 D램 반도체 가격이 10에서 15% 빠질 거란 전망이 되게 우세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10% 안쪽으로 빠질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톤이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내년 1분기까지 빠지는 건 다 동의를 해요. 네. 근데 그건 예. 반영을 했잖아요, 이미. 예. 근데 일각에선 내년 2분기 아니면 내년 전체 다 안 좋다.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이 시각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점점 그렇군요. 없어지고 내년 1분기가 바닥 아니냐. 주가는 보통 주가가 되게 빨리 움직여요. 예. 반도체 주가가 오히려 그 가격보다 훨씬 선행을 해요, 사실 보면.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10월에 바닥 찍었잖아요. 네. 10월이면 보통 주가가 6개월 선행하거든요. 예. 6개월이면 내년 4월입니다. 그러면 1분기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일치를 해요. 2분기부터 내년에 올라간다. 근데 하이닉스 주가는 10월이 바닥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성이 그만큼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실물은 그렇게 큰 추운 겨울이 아니었는데 주가만 아주 추운 겨울이었던. 네, 원래 주가가 예전에 왜냐면요, 2018년도에 이런 좀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좀 낙관적으로 보다가 예. 주가뿐만이 아니라 그때 진짜 실제 디램 가격도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하이닉스 실적이 2018년도에 20조였거든요. 예. 2019년에 2조까지 줄어든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섭기 때문에 그렇군요. 선제적으로 좀 약간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미국 출장 가 있잖아요. 네. 그 오늘 중으로 그 미국 내 그 추가 반도체 공장 부지 어디다가 지을지 발표한다고 원래 했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났죠. 뭐 이게 단독 보도나 뭐 속보가 간간히 나오는데 아직은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고 예. 지금 가장 유력한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스틴 옆에 있는 테일러시 네. 거기가 가장 유력한 것 같고 예. 어쨌든 이제 CEO가 직접 갔기 때문에 부회장이 갔기 때문에 예. 총수가 갔다는 건 이제 결국 사인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예. 좀 시각이 강해서 예. 결국 조만간 발표는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아직은 명백하게 어디라고 결정된 건 아니라서 예. 뉴스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가면서 하여튼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거기 네. 뭐 그런데 이게 글로벌 뭐 IT 기업들 그 CEO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많이 만났는데 어떤 네. 얘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일단 이제 뭐 이번에 사실 그 반도체 공급만 관련해 가지고 예. 이제 사실은 좀 민감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에도 뭐 제출을 해라. 예. 영업 사실은 그건 정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런 걸 요구를 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제한된 정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예. 제출을 한 지금 상태인데 아마 거기에 관련돼서 아마 좀 일부 미팅을 한 거 아니냐. 내용은 나온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 만났던 이제 주요 미국의 CEO들이 좀 중요한데 예. 다 보면은 이제 삼성의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친분도 있지만 예. 주요 고객사들이에요 사실은 다. 네.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버라이즌이 미국 최대 또 통신사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이 CEO하고 되게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친분이 많아서 버라이즌에 작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그 삼성전자가 한 7조 원짜리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속도 장비 공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 좀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미국을 좀 뚫어야 되는데 예. 버라이즌 뚫었는데 예. 추가로 좀 납품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만났던 또 주요 인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갔었고 예. 아마존도 갔었고 또 구글도 방문한 것 같아요. 예. 이 고객사들이 다 지금 대용량 서버를 만드는 업체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어쨌든 삼성은 공급하면 좋은 거고 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요. 다 자기네들이 지금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옛날에 인텔 걸 막 썼거든요. CPU 막 할 때. 예. 애플도 이제 자기가 만들잖아요. 예. 근데 만드는데 설계는 자기가 하는데 만들어주는 건 TSMC가잖아요. 예. 근데 TSMC랑 삼성은 경쟁이니까 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사를 하나 더 확보하고 싶은 거죠. 아. 우리 파운드리 써라. 그렇죠. 이런 좀 딜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기대가 되는 거는 내년에 그러니까 이 고객사들이 원하는 건 미세 공정이거든요. 예. 5나노, 3나노인데 전 세계에서 2개밖에 못 하잖아요. 두 네. 회사. 근데 TSMC하고 예. 삼성하고. 기사를 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애플에만 편애를 한대요. TSMC가. 그 기사에 나왔던 건데 예.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애플이 가장 우선이고 그 애플 끝난 다음인가 봐요. 다른 업체들은. 아. 그러니까 이제 AMD나 이런 네. 데서 열받았다 이거예요. 지금 아. 뭐냐 지금. 우리가 건 왜 뭐가 안 해줘? 빠진다고. 그래서 삼성으로 바꿀 거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서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뭐 분위기가. 그렇죠. 예. 아하. 뭐 그런 걸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삼성이 내년에 상반기에 3나노 공정을 양산을 한대요. 예. 그걸 만약에 진짜 성공을 하면 TSMC보다 빨리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TSMC도 지금 3나노 못하고 그러니까 TSMC는 내년 하반기가 목표고요.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입니다. 삼성이 진짜로 먼저 하면 고객사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내년 상반기가 메모리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 주가에 정말 파운드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게 정말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쪽은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 제롬 파월이었는데 유임이 됐습니다. 결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그 연준 의장을 연임시킨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죠. 이 연임을 시켰던 배경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지금 지지율이 좀 안 좋아서 바꿀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돌긴 돌았는데 그래도 안정을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일단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파웰은 원래 공화당 위원이에요. 근데 공화당에 또 약간 이제 동의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화당 지지가 가능하니까 파웰은. 근데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민주당이고 원래 강력한 라이벌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진보 성향이에요. 이분이 이제 금융 규제 같은 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공화당 인준 받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준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으면 또 문제가 또 이게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했던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브레이너 연준 의사를 또 부의장이 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흐름을 좀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파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사정이 미국이 오후에 갑자기 급락 나와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 나스닥도 인플레를 잡아야 될 것 같다. 갑자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인플레를 잡겠다는 거는 파월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해버렸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계속 그 얘기해요. 당연한 과제라고. 자기 지지율 떨어진 것도 물가 상승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도 뭐 전략 비축에 방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잡으란 얘기죠. 그래서 왜냐하면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는요 엄청난 비둘기예요. 지금도 테이퍼링에 반대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돈 더 풀어야 된다. 더 풀어야 된다. 그럼 이제 만약에 이분을 연준쟁이 안 치면 물가 잡기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웰 의장은 사실 파웰 의장은 비둘기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둘기파는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옛날에 막 금리도 막 올렸던 적이 있으니까 약간 중도죠, 중도. 그래서 물가 때문에라도 좀 연준 의장을 파웰로 선정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시각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나스닥이나 뉴욕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파월이 됐다고 해서 왜 급락한 거 그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연준 의장의 목표가 두 개거든요. 고용도 잡아야 되고 이제 고용 실업률을 낮춰야 되고 그러면서 물가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고용보다 이제 물가를 신경 쓴 거예요. 이제는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죠. 그럼 물가는 금리를 올리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시중금리도 튀겠죠. 실제 시중금리가 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에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다우는 올랐어요. 나스닥이 그래서 어제 미국의 골드만삭스 오르고요. 철강주 US 스틸은 4%나 급등을 했는데 어제 미국의 성장주들 급락하고 대표적인 게 그 메타버스 로블록스라고 게임회사. 그 회사가 하루에 10%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문제가 생겨서기보다는 금리 인상 좀 우려감이 커지면서 성장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파월과 그 브레이너드 이 두 사람이 미국 경제를 이끌게 됐는데 통화 쪽에서 앞으로 그러면 통화 정책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변할지 원래 예정대로라면 타임테이블로 보면은 지금 내년 한 6, 7월쯤에 여름쯤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는 분석도 있고 한 좀 쉬었다가 올릴 가능성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증권사마다 또 다르긴 달라요. 사실 이제 저희 회사의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내년 3분기에 금리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증권사는 4분기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3분기 아니면 4분기예요. 그때 미국은 한번 올릴 것 같다. 월가에서도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건 내년 3분기 좀 유력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내년에 이제 테이퍼링 6월이 끝나니까 결국에 이제 7월부터죠.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다 가시권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빨리 올릴 거냐 늦게 올릴 거냐인데 그건 결국 물가에 달린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내년에 정말 계속해서 지금처럼 고공행진을 한다면 금리는 여름에도 올려버리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그때까지 과연 물가가 잡힐까 안 잡힐까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공급단 중에 부족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면서요. 마이크론 그러니까. CEO도 아까 네. 반도체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게 조금씩 완화되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너무 올라가지고 물류비 때문에 굉장히 이게 튀었잖아요. 근데 물류비도 최근에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적체 현상도 좀 풀리기 시작했고 또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도 중요하거든요. 수요가 너무 많으면 물가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렇죠.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수요가 붙은 게 좀 있대요. 그러니까 미리 사두는 미리 사니까 이 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미리 다 사놓는 거예요. 특히 연말에 지금 이번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 소비 시즌이니까 더 사놓은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자극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가수요는 어쨌든 나중에 더 해소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지금 겨울 난방 시즌이니까 이거 당연히 연료비는 올라가겠죠. 조금 추우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에 올해 말 지나면 해소될 이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게 좀 장기화될 이슈는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지금 레벨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그래도 고물가가 지속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더라고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게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일자리는 부족하고 기업들은 구해야 되고 그래서 임금 상승 때문에 좀 물가가 계속 고물가를 유지한다고 보는데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원자재 가격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이게 너무 올라가는 인플레는 기업들의 마진을 갉아먹거든요. 그렇죠. 생산 원가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것만 진정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어떻게든 좀 유가 올라가는 거 막으려고 비축유 얘기까지도 꺼낼 정도로 적극적이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게 JP모건이었나요? JP모건에서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미중 지금 무역 분쟁에서 지금 아직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그거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관세를 인하하면요 물가가 일단 낮아집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사실 뭐 큰 성과가 있는 건 아닌데 아주 뭐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후속 작업으로 뭔가 좀 관세 인하 가능성도 나오지 않을까. 이건 이제 JP모건의 분석이니까 뭐 제가 뭐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또 미국의 유명한 또 기관에서 그런 예측을 할 정도면 관세 인하 가능성은 물론 알 수는 없지만 좀 변수가 될 거는 같아요. 실제로 관세 인하 되면 이건 진짜 물가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 중요한 또 그렇겠죠.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가 계속 내년도에 고공행진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내년 이제 1월, 2월에 좀 우리가 확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은 그렇다 치고 그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모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하잖아요. 그건 좀 전망이 어때요? 거의 오늘 지금 뭐 기사 보니까는 올릴 거라고 지금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통위에서도 언급이 나왔던 거라서 이주열 총재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9월 달에 한번 올렸고 이제 시장 예상은 11월에도 한번 더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90% 이상이 다 올린다고 전망도 하고 있어서 올리는 것 자체는 놀랄 건 아니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통위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계신데 그중에 소수 의견이라고 반대 의견 그게 몇 명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어차피 하긴 하더라도 내년도 인상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만장일치다.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조적으로. 그럼 이제 굉장히 긴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나오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반대하는 왜냐하면 그 금통위 위원들 중에도 비둘기파가 좀 계시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지 그걸 좀 지켜보시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한 2번 정도 인상할 걸로 전망은 하고 있어요. 내년에 제가 오늘 기사 어디 나온 거 이제 읽어보고선 그게 좀 뭐 기억에 남는데 뭐 늘상 우리는 그냥 공식적으로 0.25%씩 이렇게 올리는 거로 되는데 이번에 0.5%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0.75%잖아요. 그래서 1% 정도. 그러니까 0.25 올려서 1%로 맞추는 거로. 그게 지금 시장의 예상입니다. 근데 0.5는 좀 그거는 아직은 예상 밖이라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넷플릭스 계속 하여튼 기사가 나옵니다. 일단 그 지옥부터 좀 볼게요. 넷플릭스에서 새로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이게 한국에서 제작된 그 오리지널 드라마예요. 그런데 공개 첫날 전 세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네. 그 공개된 지 24시간 만에 1위를 차지한 게 지옥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네.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하여튼 지옥 연속으로 네. 뭐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 좀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징어 게임이 8일 걸렸고 예. 지옥이 지금 이제 하루밖에 안 걸린 거죠. 예. 근데 이제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1위 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던 거죠. 사실 당시에는 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옥은 1위 하지 않을까 약간 기대감도 사실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이 눈높이를 너무 높여가지고 아하.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유아인 씨가 또 워낙 인지도 있는 배우다 보니까 예. 이거 뭔가 좀 되겠다. 근데 실제로 첫날 또 공개되고 나서는 진짜 호불호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예. 이거 재밌다. 오징어 예. 게임보다 낫다. 아니다. 내 취향 아니다. 예. 너무 이거는 아니다. 이건 1등할 수 없다. 막 의견이 너무 엇갈렸는데 예. 근데 어쨌든 글로벌 시청자들은 예. 한국 드라마를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이유 한국의 유명 배우가 나왔고 아하. 또 굉장히 유명한 또 이 감독이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쨌든 1등을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호불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에 대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리지널 드라마가 나오면 어쨌든 상위권에 위치를 하니까 예. 점점 드라마 제작비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드라마 예. 회사들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비가 싸대요. 그렇죠. 미국에 비해서 이번에도 이 지옥 같은 경우도 한 3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300억 정도면 미국 제작비의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죠. 예. 사실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봐서.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엄청 비싼 이거 제작비거든요. 300억이면 예. 예. 어마어마한 건데 예. 넷플릭스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결국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들어왔는데 디즈니 플러스도 지금 아직은 오리지널 드라마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계속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은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원하니까. 예. 이게 왜냐면 만들면 히트를 쳐버리니까. 예.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주가를 봤는데요. 이걸 만든 제작사가 이제 제이 콘텐츠리 자회사예요. 제이 콘텐츠리. 예. 예. 그 회사가 주가가 이틀째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뭘 지옥 만든 제작사? 예. 왜? 왜냐하면 왜 주가가 그 전에 미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1위 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예. 아침에 주가 10% 이상 올랐다가요. 예. 결국엔 주가가 또 10% 이상 급락을 했고 오늘도 빠져버렸습니다. 야, 그렇게 빨리빨리 반응을 하나 보죠. 너무 빨리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너무 높았는데 1등을 해도 이제 그거죠. 보통 이제 이런 걸 세론 뉴스라 그래요. 세론 뉴스? 그러니까 뉴스에 팔자. 셀 온 뉴스. 이게 직공가 용어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팔자. 뉴스에 팔자. 예.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전형적인 패턴이 나와 그랬어요. 예. 1위는 했는데 일단 1위 한 건 알겠고 더 이상 호재 없는 거 아니냐. 팔자. 주가가 그 전에.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 주가가 좀 어제 오늘은 안 좋았고 지옥이 1등 했는데도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게 있었고 아까 또 설명드린 대로 그 미국의 기술주가 폭락했잖아요. 그 영향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쪽이 성장주니까 금리에 또 민감하잖아요. 이게 겹쳐서 그러니까 지옥의 흥행과는 별개로 주가는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 지옥 만든 제작사가 주가가 그러니까 이 기대감에 그 전에는 어저께 이전까지는 굉장히 올랐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갖다 계속 론칭을 할 거 아닙니까? 미리 어떤 드라마가 지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없나요? 다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사 찾아보시면요. 기자분들이 써놓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 오리지널 드라마 있잖아요. 뭐 증권사 보고서도 있어요. 앞으로 나올 것들이 쫙 리스트업이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뭐 제작사는 워낙 많으니까. 그렇군요. 자, 질문 몇 개 좀 받을게요. 나무님이 현대차가 한 번 올라가도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물론 이제 공매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제 올랐다가 어제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마이크론 CEO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 부족 완화된다. 이거 자동차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제 반응을 했고 미국에서도 GM 포드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 왜 빠졌냐면 제가 이제 추론하기로는 뭐냐면은 정의성 회장이 이제 어제 기사를 보니까 뭐 인터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미국에 지금 전기차 공장 짓는 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지금 모르겠다. 정확히 예. 언급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게 내년이거든요. 예.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미국에 예. 전용 공장 짓고 예. 빨리 미국 시장 진출해서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약간 생각보다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니까 좀 일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시장에서 현대차에 원하는 건 내연기관 차 잘 팔리는 건 다 알죠. 예. 근데 전기차를 미국에서 언제쯤 좀 대량 생산할지 예. 이걸 좀 많이들 시장 기대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 대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부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뭐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예. 그리고 전기차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미국에서도 생산할 거니까 예. 시간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3961님이 11월 29일 날 SK텔레콤하고 SK 스퀘어 여기가 네. 재상장되나 봐요. 네네. 여기 향후 전망과 연말 배당금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SK텔레콤하고 스퀘어로 나누니까 예. 하나는 통신사고 하나는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둘 다 예. 각각 받게 되고 예. 비율은 아마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아, 여기는 인적 인적 분할이니까 둘 다 가져갑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둘 다 딱 이제 재상장했을 때 각각 하는데 이거 선택을 하시면 돼요. 둘 다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는 거고 예. 나는 통신주의 장점은 배당 많이 주잖아요. 예. SK텔레콤 많이 줘요. 예.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 될 거예요. 예. 그럼 나 연말 배당 받겠다. 예. 텔레콤 가져가고 스퀘어를 팔아도 되죠. 나는 배당만 목적으로 한다면.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배당이나 통신주는 사실 매력은 없잖아요. 좀 예. 떨어지잖아요. 예, 성장을 예. 못하니까. 예. 근데 SK 스퀘어는 밑에 하이닉스가 있어요. 자회사. 아, 자회사가 그 지주회사 하이닉스 아래. 지주회사예요. 예. 그리고 11번가. 네. 뭐 그다음에 ADT 캡스란 보안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그 SK텔레콤이 그 약간 우버랑 같이 합작했던 그 모빌리티 회사도 있습니다. 예. SK 티맵 모빌리티라고 네네. 그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원스토어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 말고 예. 이 SK텔레콤이 또 만들었던 예. 원스토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있어요. 예. 이 기업들은 이제 다 대부분 비상장이잖아요. 예. 나중에 상장시키겠죠. 예. 그러면 이 지주사 가치가 나중에 올라가요.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의 가치가 괜찮은 것 같다. 예.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좋게 봐요. 예. SK 그 스퀘어에 대해서. 네네. 그거에 방점을 두시는 분이면 SK 스퀘어를 그냥 장기 투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기업들이 상장할 때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적 분할이 그래서 사실은 투자자한테 선택의 기회를 주니까 되게 좋은데 예. 이제 제일 싫어하는 건 물적 분할이잖아요. 물적 분할은 그렇죠. 사실 주주가 선택할 게 없는데 그렇죠. 인적 분할은 좋아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예. 둘 다 가져가시든가 예. 예. 하나 더 마음에 드는 걸 아하. 더 이거 팔아서 몰아가시든가 예. 정답은 절대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SK 스퀘어가 이제 지주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밑에 이제 데리고 있는 네, 기업들 여기 이제 나중에 뭐 상장시키면은 예. 이제 그 뭐 그런 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는데 있어요. 예. 사실은 뭐 그게 데리고 있는 이제 밑에 자기업들을 모기업이 이제 따로 이제 독립시키는 그게 좋은 거냐 아닌 거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좀 있는 것 논란이 같아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원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거의 없죠. 한국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은 지주회사가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지주회사를 그래서 평가할 때 비상장 계열사가 많은 회사를 좀 가치를 높게 쳐줘요. 예. 상장하면 가치가 확실히 이미 이중 어떻게 보면 이제 등록이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예, 가치가 예. 떨어지는데 예. 비상장 기업들이 그냥 SK 스퀘어 안에 있을 때는 예. 가치 계산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할인을 많이 받아요. 그 비상장 기업들이. 근데 상장을 이제 하기 위한 준비를 할 때는 예.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좀 올라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지주사 가치도 같이 올라가서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아마 상장 모멘텀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그렇군요. 기대하시면 SK 스퀘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자꾸 하락하나 보죠. 이게 그 어차피 지금 위도 코로나 되고 올라갈 것 같은데 이말숙님과 7501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아 대한항공이 항공주가 왜 대한항공이 하락한 이유는 저번에도 이제 기자님이 한번 물어보셨지만 첫 번째가 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예. 근데 합병을 하면 네. 독과점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걸린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진짜 할 수 있냐. 아, 이건 이제 정부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냥 할 수도 있고 네. 독과점이면 못 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데 전 세계에 지금 확진자가 너무 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지금 하루에 9만 명, 독일이 하루에 5만 명, 예.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재봉쇄 얘기도 나오고 우리나라도 막 3천 명 넘어가잖아요. 예. 날씨가 추운 것도 있는데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좀 너무 늦어질 것 같다. 아. 그러면 여행 가는 거는 지금 점점 늦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공주가 빠지는 거는
그 확진자 증가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넷플릭스 잠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넷플릭스가 뭐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 뭐 이렇게 흥행하는 건 흥행하는 건데 국내에서 이용 요금을 갑자기 인상했다고 해요. 네. 그 오징어 게임 덕분에 큰 돈도 벌었고 지옥 덕분에도 이제 큰 돈 벌 것 같은데 넷플릭스 주가도 덕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때. 예. 왜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나라만 요금을 인상한 건 아니죠 물론. 근데 우리나라를 유독 좀 많이 올렸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14,000 그러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 14,5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존 가입자는 해당 사항 없고 신규 가입할 때는 17,000원에 이제 가입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노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넷플릭스 나가지 마라. 그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가서 만약에 나가잖아요. 재가입하면은 이제 올라간 가격에 다시 결제를 해야 돼요. 일단 그게 하나 있어요. 살짝 치사한데. 뭐 나가지 말란 얘기죠. 너 나가면 이제 더 비싸게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안 나가고 그대로 결제하면 그 옛날 가격 그대로. 그게 하나 있고 디즈니 견제용인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저 디즈니 플러스 이제 한번 보려고 제가 결제를 했거든요. 들어가 봤어요. 별거 없어? 없어요. 진짜 냉정히 말씀드리면 오리지널 드라마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많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작해서 나올 텐데 다 디즈니나 옛날 우리 많이 봤던 거 있죠. 뭐 마블이나 이런 거 위주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볼 게 지금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지금 가격 올려버린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 보란 듯이 더 올려본 자신감의 표현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각에서 이제 그 망 사용료 이것 때문에 좀 올린 거 아니냐. 망 사용료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사실 졌어요. 1심에서는 졌어요. SK 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 지급하라고 했는데 넷플릭스는 안 낸다. 지금도 계속 안 내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소송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좀 포석 아닌가. 사실 이게 저도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이버나 그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뭐 1,000억 원 이상의 뭐 망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어느 정도 내는데 이게 뭐 구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도 엄청나게 많이들 보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동영상 트래픽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이거 보는데 이제 해외 업체니까 망 사용료를 안 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너무 넷플릭스가 강하게 나오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이제 비난 여론도 일본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건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망 사용료를 또 낼 때를 대비해서 비용을 소송에서 완전히 져서 비용을 전가하려는 좀 근데 어차피 2심 또 뭐 최종심까지 가야 되니까 결론은 모르지만 그걸 대비한 좀 미리 포석 아닌가. 그래서 이 여러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아요. 지금 복합적으로 겹쳐서 올린 거다라는 좀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그 포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한번 나가면 비싼 값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이거 작전 좋은데. 아니 왜냐하면 진짜 넷플릭스는 볼 게 많잖아요. 한 번씩 오리지널 드라마. 아니 사실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 아니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가면 이제 비싸게 결제해야 된다는 좀. 하긴 사실 저도 그 넷플릭스가 뭐 이게 제가 오프닝에서도 가끔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넷플릭스 이제 망 사용료 이거 그 세금 안 내고 한국에는 안 내고 돈만 많이 벌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끊을까 하다도 좀 재밌는 게 좀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0963님하고 3869님, 7142님이 셀트리온 그 유럽에서 상용화한다는데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셀트리온이 많이 내려가고 오늘 좀 있잖아요. 많이 빠진 게 이거는 그냥 기사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아침에 단독 보도였어요. 한 신문사가 셀트리온이 사실 2018년도인가요? 감리 들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식회계 관련해서 좀 노이즈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감리해서
조사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온다. 예. 이런 이제 단독 보도였어요. 오늘 노컷 뉴스에서 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 사람들 당연히 그러면 혹시 이거 진짜면 어떡하지? 예.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 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아직은 그 결정된 게 없대요. 예. 언제 발표할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금융위에서는 그냥 노코멘트 예. 쪽으로. 그러니까 그 기사를 반박을 했어요. 예.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확실하게 좀 교통정리를 좀 해줄 필요는 있는데 뭐 금융위도 그렇고 예. 기사 내용도 그냥 단독으로 나올 거다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가 나와버리고 예. 셀트리온도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예. 그러니까 어디서든 좀 명확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왜냐하면 이 말씀 드린 게 주주분들 계속 불안하거든요. 예,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이든 뭐 아니면 금감원이든 아니면 거래소 측이든 예. 좀 명확하게 좀 교통 정리를 해서 실제 이게 사실이면 언제 뭐 발표한다 이런 거라도 언급을 해주면 투자분들이 그걸 보고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기사만 난무하니까 어떻게 예.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그거 외에는 뭐 나온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오늘 주가가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한 6% 가까이 빠졌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이제 분식회계 의혹도 의혹이지만 어쨌든 그 경구용 치료제가 네네. 뭐 미국 머크나 화이자 이런 데서 속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영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마다 한 번씩 빠졌던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경구용 치료제는 아니지만 셀트리온이 주사용 치료제로 유럽에서 승인받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회사가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는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분식회계 이슈랑 좀 별개로 어쨌든 그 치료제만큼은 좀 충분한 기업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CJ ENM이 그 미국의 헐리우드 제작사 엔데버 컨텐츠라는 데를 네. 인수했다고 해요. 여기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봤는데 헐리우드 대표적인 제작사라고 네. 하더라고요. 큰 제작사인가 보죠. 여기가? 저도 이름은 이게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근데 라라랜드를 저도 봤거든요. 예전에. 라라랜드 예, 그거 거기에 만드는 제작사구나. 그 영화 예. 라라랜드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잖아요. 재밌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9,200억에 인수했는데 이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예전에 하이브가 예. 미국의 이타카홀딩스라는 음반 회사를 인수한 적이 있어요. 예. 그 회사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이 있죠. 뭐 예. 저스틴 비버 같은 정말 예. 그 소속사가 있는 회사를 인수한 건데 예. CJ ENM도 좀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예. 엔데베 컨텐츠가 라라랜드라든가 정말 유명한 인기 영화를 좀 제작을 했고 거기다 여기 소속돼 있는 지금 이게 엔데버가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룹 중에 또 하나래요.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예전 프로레슬링 선수였죠. 아마 영화 미국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약간 이제 대머리 그 드웨인 존슨이라고 약간 프로레슬링 선수거든요. 액션 영화에 자주 나와요. 아, 예. 그분이 이제 여기 소속돼 있어요. 마크 윌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예. 되게 유명한 액션 배우죠. 예. 여기 이제 전 세계 최정상급 아티스트와 스포츠 스타 7,000명이 소속이 돼 있대요. 예. 그러니까 CJ ENM이 그리는 그림에 이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도 인수하고 예. 헐리우드 스타도 지금 이제 데려오는 거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도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데 예. 이제 할리우드까지 진출하겠다. 그렇군요. 이제 글로벌리하게 놀겠다. 이제 약간 이제 이런 포석이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시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인수할 때는. 그 국내 증권사 10개에서 그 내년 2022년 전망 보고서 내놨다면서요. 네. 그래서 뭐 그 보고서 제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 정상으로 뭐 복귀 뭐 이런다는데 네. 유망 주식도 거기서 뭐 선정했다고 해요. 네네. 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이제 게 있습니까? 뭐 한 신문사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 예. 그 내용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 이제 인터뷰를 한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2022년도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다 나와요. 내년 전망을 예, 다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흐름이 뭐냐면 내년은 이제 모든 게 정상화된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안 좋았던 거에서 기저 효과라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있었고 유동성 효과도 여전했는데 예. 우리 한국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작했죠. 미국도 이제 돈 푼 거 줄이죠. 예. 내년엔 금리 인상할 수 있죠 또.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들이 다 정상화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하고도 조금씩은 작별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내년에는 올해보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활동도 정상화된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진짜 진검승부다. 예.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뭔가 이제 약간 정상화 되려는 그 과정이었는데 내년엔 예. 진짜 정상화 된다. 그러면서 기업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심할 것 같고 거기 나왔던 이제 그 증권사에서 예측한 지수를 보면은 예. 가장 좋게 보는 데가 KB증권. 예. KB가 한 3,600까지.
받고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예. 가장 낮게 받더라고요. 저희 이베스트가 3,150. 예. 저희 이제 저는 리서치 소속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희 리서치 센터가 가장 낮게 3,150을 이제 내년 상단으로 좀 전망을 해놨습니다. 유망한 섹터들은 어떤 게 좀 예. 있었다고 좀 나오는지. 유망한 섹터는 이제 내년도에 좀 봤던 것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그 이제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내년에 또 경기가 좋아질 수 있으니까 경기 회복 관련된 이제 경기 민감주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내년에도 이제 모든 나라가 다 공통점이죠. 친환경. 친환경 쪽에 올인하니까 친환경 정책.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최근에 핫했지만 메타버스.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요즘에 용어를 많이 쓰는데 내년에 사실 메타버스는 올해 초에는 이제 이런 전망을 했던 데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확실히 메타버스가 워낙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내년에 공통적으로 많이 이 유망하다고 좀 봤고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를 10곳 중에서 5곳이 유망하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4곳이 좀 유망하다고 선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메모리 이쪽이 그러니까 좋다 내년에. 겨울은 이제 봄이 오고 있다라는 모두에 말했던 그거하고 비슷하게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설사 내년에 좀 1분기가 좀 겨울 같아요. 근데 주가가 선행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주가는 다 반영했다. 주가는 봄이 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그 서학개미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그러니까 이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외국 주식 투자자들이 더 수익률이 좋았다고 뭐 그러던데 내년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미국이 올해 너무 좋았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 자산이 그 해 너무 좋으면요. 그 다음에 좀 바뀌긴 해요. 이 격차가 해소돼요.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는 좀 동학개비가 그래도 좀 쫓아가지 않을까. 올해 성과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배경은 우리나라는요 30%가 반도체예요. IT예요. 시가총액 전체 중에.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니까 지수가 올라버렸잖아요.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긍정적이라면 한국 증시에 대한 의견도 긍정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올해 한국이 부진했던 이유도 메모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미국보다. 근데 메모리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얘기고 사실 마이크론도 미국의 나스닥이 갈 때요 못 갔었어요. 사실은 미국 나스닥 가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 업체가 같이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 여기 사실 기사 내용에는 여전히 서학개미가 유리하다는 기사는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동학개미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374님이 애플 이슈 궁금해서 질문 올린다고 하셨어요. 주가 흐름 보면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처럼 느껴지는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요. 애플카 그게 조직이 있어요.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실제 있고 그리고 거기 기사에는 뭐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2025년 출시예요. 완전 자율주행차로. 완전 자율. 그럼 아직 4년 남았고 그 업체 선정하고 그러면 내년 하반기 돼야 돼요.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너무 빨리 움직인 거죠. 실망하지 마시고 다만 너무 좀 앞서간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저는 한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이 다음 먹거리가 자율주행이니까 하는데 그 제대로 이제 구현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업체나 뭐 아니면 부품업체 선정하는 거는 아마 내년 좀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주식시장에서 어쨌든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변수 있다면 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도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거기 공약에 따라서 수혜 업종이 있고 또 피해 업종이 있어요.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무시는 못하니까. 그게 정말 좀 중요할 것 같고. 서로 정반대인 경우도 많아요. 지금. 맞아요. 그런 방향이. 정책들이 일부 또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또 중국에서는 내년 이제 그 하반기 가을인데 20차 당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결정돼요. 3년임이.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회의에서 그 연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사실 지배체제를 더 공고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년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 경기가 하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3년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아마 내년에 경기 부양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역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반도체 같아요.
반도체 경기가 진짜 지금 조금씩 봄이 오는데 예. 이게 진짜 뜨거운 여름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뜨거운 여름까지. 예. 그리고 이제 사실 M&A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에 네이버 CEO가 이제 교체됐잖아요. 네, 젊은 그게 신세대로. 의미가 뭐냐면 법률 전문가 두 사람이 M&A 전문가예요. 변호사 출신들이 네. 왔어요. 왜 CEO와 M&A CFO가? 전문가를 올려놨을까? 전 적극적으로 M&A 할 것 같아요. 네이버가 네이버가 좀 부족했던 게 M&A거든요. 그래서 그럼 변호사 출신들을 그렇게 네, 완전 앉힌 그 거예요? 두 분들 제가 1억을 봤어요. 다 M&A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한국도 좀 M&A 본격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것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왜 변호사를 안 쳤을까 했는데 그런 포석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